안녕하십니까. 제2회 해양수산 기술이전 설명회에 참여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기술은 태양열 다단 및 다중효용 증발식 해수도 암수화 장치를 포함한 신재생 열융합 해수도 암수화 기술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저를 잠깐 소개하면 저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신재생에너지연구소에서 신재생열융합 부분을 연구하고 있는 곽희열입니다. 저는 1988년도에 연구소에 입사하여 그동안 태양열, 재생에너지 열 분야와 에너지 변환 기술 쪽 그리고 해수 담수화 기술을 연구해 왔습니다. 특히 국토부의 GMVP 연구단에서 MD 과제에 관하여 연구를 진행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스마트팜 그리고 새만금 스마트 그린 산단의 에너지 공급 관련된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술 소개에 앞서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9년도 대한민국 공익광고대상에서 쌀이 부족하면 밀이 대신하고 차에 기름이 부족하면 전기가 대신합니다. 그러면 물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물이 부족하면 물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고 물밖에 없다라는 광고 카피를 좀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후변화 시대입니다. 이 기후변화 시대에 과연 해수 담수화 기술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잠깐 좀 여러분에게 소개를 좀 드릴까 합니다. 기후변화 시대에 기업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100% 공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정부에서는 2050년도까지 탄소 중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가나 기업이 성장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 물 산업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좀 인지를 하시고 기술력을 확보를 한 다음에 고객 만족을 위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기술을 좀 간단히 소개를 올리면 본 기술은 화석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친환경 해수 담수화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태양에너지로부터 증발에 필요한 태양열 온수를 이용하고 그 다음에 태양으로부터 전기를 얻는 태양광을 이용해서 펌프를 구동합니다. 그래서 태양만 있으면 열과 전기를 자립을 해서 바닷물을 우리가 먹는 물로 변환할 수가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를 활용하기 때문에 운영비 저감뿐만 아니라 유지 관리가 굉장히 편하다는 그런 기술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태양열 담수화 공정에서 담수가 바닷물을 먹는 물로 바꿔주는 그런 담수기가 효율적이지 않으면 결국에는 이 태양에너지 활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서 다단, 다중효용 이런 기술을 접목해서 MEMS 담수기를 개발을 했습니다. 이 기술은 세계 최초입니다. 그리고 본 태양열 해수 담수화 기술은 사용되는 에너지원이 70도씨 전후의 온수입니다. 그래서
이 70도씨 전후의 온수는 태양열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 그리고 미활용 에너지들에서 얼마든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융합을 통해서 이런 기술들이 사업화가 굉장히 쉬워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기술을 어디에 활용할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오지나 낙도 등의 물이 부족한 지역에 사업화 모델을 연구하면 어떨까라고 하여 아래 보이는 것처럼 태양열과 태양광과 그리고 고효율 담수기와 그리고 태양열이 보조할 수 있는 보조요런을 이용함으로 인해서 낙도나 오지에서 태양열 담수화 기술을 할 수 있는 사업화 모델을 도출했고, 이거를 위해서 저희가 실증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실증 연구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고효율 다중효용 담수기의 성능을 검증하고 이를 통해서 무인 운전 기술을 확보하는 그런 실증 사이트를 전남 여수 대경도에 저희들이 실증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본 기술은 기존에 있는 그런 증발법 담수화 기술 대형화되어 있는 것하고는 다르게 소규모 분산형 그런 시스템으로서 하루에 한 10톤에서 한 1000톤 정도의 담수 모델로서 적합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그 그림은 전남 여수 대경도에 2015년부터 2020년도까지 실증 플랜트를 저희들이 구축을 하고 운전을 했던 그런 관련된 사진과 관련 기술들입니다. 보시는 것은 그 전체 저희 실증 플랜트의 전경이고요. 왼쪽 하단 부분에는 저희가 개발한 고효율 MEMS 담수기의 외형 모습이고,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있는 부분은 저희가 이 여수가 저희 연구원하고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을 거기다가 파견하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무인으로 이 시스템을 저희가 장기간 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무인 통합을 위한 그 제어 판넬입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사용된 그 주요 그 기술 아이템은 실증 플랜트를 위해서 담수 용량을 10톤, 하루에 10톤 생산하는 목표를 잡았고, 거기에 들어가는 태양열 지별기의 면적은 한 220 평방미터 정도, 그리고 전기를 생산하는 태양광 시스템은 약 12kW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 실제 그 다중효용 담수기는 저희들이 하루에 한 20톤 정도를 생각할 수 있는 사이즈로 제작을 해서 저희들이 실증 운전을 하였습니다. 본 기술에서의 가장 중요한 그 특징을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그 맨 첫 번째 그림이 저희가 그 최초로 개발한 MEMS 담수기의 계략도입니다. 이 그 기술은 우리 국내 특허뿐만 아니라 미국 특허를 획득하였습니다. 이 특허를 이용하여 보시면은 이 기술에서 굉장히 중요한 노하우는 증기발생기와 증발기들과 응축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각각 그 증기발생기 고온, 중온, 저온, 그리고 그 9개의 증발기, 그리고 하나의 응축기, 이 전체의 열교환기들이 가운데에 있는 그래프처럼 각각 그 압력이 전부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소위 높은 산에 올라가게 되면 물이 빨리 끓는 것처럼
산의 높이들을 다 다르게 해서 압력이 다 다르도록 만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가운데 보시면은 그 고온 MED, 중온 MED, 저온 MED들이 각각 열교환기들이 보시는 것처럼 전부 압력이 다 다릅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가 이 기술의 사업화가 가능하고 기술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왔던 그 노하우 기술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기술은 저희들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하여 전체 시스템을 운영하는 무인 시스템을 한 3년 반 정도 운영을 했던 경험이 있어서 이거는 분산형 시스템으로서 굉장히 활용하기가 쉽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그 다중효용 담수기는 담수기의 성능을 표현하는 PR이라는 그런 지수가 약 3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열에너지 소비율이 톤당 280kW 열, 톤당 그 정도의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다중효용이 아니고 증발기 하나, 응축기 하나인 그런 담수기의 경우 열 소비율이 한 750 정도 킬로와트 정도 된다는 것을 비교해 보면 한 3배 정도 에너지가 덜 들기 때문에 이런 해수 담수화 기술 자체가 상당히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기존 기술 대비 차별성을 말씀을 드리면 해수 담수화 시장은 아시는 것처럼 2000년대를 기점으로 2000년대 이전에는 발전소의 여론을 이용하여 증발 방식이 보편적이었지만 2000년대 이후에는 전력을 이용한 역삼투압 방법이 세계의 물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역삼투압 방식은 여러 가지 장점도 있지만 해결해야 될 문제점들이 좀 있습니다. 오지나 낙도에 가면은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근데 거기에 RO 시스템이 들어가서 전기를 더 많이 활용하게 되면 오지나 낙도에서의 에너지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에너지 자립에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고압펌프라든가 이런 시스템들이 조금 유지 관리를 좀 해야 되는데 실제로 운영하는 것을 보면은 비전문가들이 운영하고 이러다 봄으로 인해서 자꾸 고장이 일어나는 그런 운영의 문제점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파인한 막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 막의 내구성을 위해서 많은 케미칼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런 브라임 문제들이 사실 환경오염을 많이 유발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반면에 이 저압 증발식 방법은 초창기에는 대규모 발전소들에서 스팀을 뽑아서 대규모 해수 담수화 시설을 하는 중동 쪽에 많이 보급이 됐었는데 이제는 이제 기후변화가 옴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여론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은 증발법이 많이 보급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이제 기후변화를 통해서 화석연료가 사용되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신재생용합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나는 바이오매스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런 70도 전후의 여론을 확보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이런 증발법 담수화 기술을 활용하면은 상당히 분산형 그런 시스템으로서의 물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적용 분야를 보면은 어쨌든 본 증발법 기술은 친환경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에너지원을 재생에너지를 활용할 뿐만 아니라 RO에서 나오는 그런 브라인처럼 얘는 그런 케미칼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프리카나 중동의 물 부족 국가의 해수뿐만 아니라 요새는 지하수를 뽑아 올리더라도 사람이 마실 수 없는 그런 상당히 높은 염도의 물들이 있어서 그런 물들도 증발법을 위해서
이용해서 담소화를 할 수가 있다. 먹는 물부터 공업용, 농업용 여러 가지 그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그 기술입니다. 본 기술의 그 성숙도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기술 완성도가 상당히 높고 그래서 TRL7 정도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동안 그 두 차례의 그 실증 플랜트를 운전하여서 그 무인운전 기술뿐만 아니라 다중효용 담수기의 성능까지 검증이 됐기 때문에 기술 이전에 충분히 가능한 그런 기술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지적재산권 현황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1번부터 8번까지는 그 주로 MED, 징발법 MED 관련된 그 연구하고 관련된 시스템 특허 기술이고요. 9번부터 16번까지는 국토부에서 했던 그 MD, 그러니까 막을 이용한 징발법 시스템 MD를 포함한 그런 시스템 기술에 관련된 특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